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나나님 지인분께서는 한 사이비 종교에 가셨고, 그 종교에서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가 정말 소름 돋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돌비님. 바나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네, 바나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사이비 종교, 네네. 그것도 지인분께서 크게 당하셨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시들모 할 때, 그 네네. 학원에서 일했었다라고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오, 그때 이제 같이 계시던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통칭을 하긴 했는데, 약간 그 사이비 종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악한 일에 걸쳐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한번 그곳으로 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을 다닐 때 그 다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렇게 남자분이셨는데 나이가 이제 뭐 많진 않았는데 좀 있는 편이셨어요. 한 40대 중반 정도?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한 15년 뭐 한 넉넉 잡아서 20년까지도 볼 수 있는데 네, 2000년 초반 때쯤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그분이 그때 고시 공부를 노량진 쪽에서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그만두고 그냥 학원 선생님으로 전향을 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예, 그분이 한 4년 정도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약간 삶에 현타가 온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네네. 계속 해도 점수도 안 나오고 약간 뭐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에 약간 좀 놓기 시작하는 그러고 있는데 고시 공부를 그만두던 해 초여름, 그러니까 완전 늦봄, 그러니까 살짝 더워질 때쯤이었대요. 네네. 그날 이제 너무 공부가 집중도 안 되고 막 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일찍 집에 가려고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었대요. 네. 그 1호선이겠죠, 노량진이니까. 그냥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내렸대요. 네.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에 내려서 이제 막 화장실을 갔다 와갖고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어떤 여자분이 와서 자기한테 말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길을 물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막 엄청 수수하게, 뭐 말이 수수해서 그렇지 조금 촌스럽게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분께서. 막 머리도 막 질끈 묶고 뭐 화장도 안 하고 대충 이제 그렇게 와갖고 길을 물어봤는데 이제 엄청 순하게 생겨서 그냥 길을 정말 모르나 보다. 뭐 시골에서 올라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길을 알려줬대요. 그러고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선생님 얼굴을 되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분이 이제 다시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뭐 고시 공부하시냐 너무 힘드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쌤이 살짝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막 힘들고 마음도 지쳐있는데 막 모르는 사람이 공부하세요 힘드시겠다 하니까 그 마음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울컥하고서는 막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질질 짰대요. 막 눈물 콧물 해가면서 하면서 네. 울었대는 거예요. 그냥 한참 우는데 그분이 막 당황한 기색도 하나 없이 그냥 이제 막 휴지 싹 꺼내주면서 이제 뭐 위로를 막 해줬대요. 괜찮다. 원래 네. 삶이 뭐 굴곡이 있지 않냐. 뭐 힘들다.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니까 자기가 막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죠 하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랑 얘기 좀 하지 않겠냐고. 그래갖고 그냥 자기가 참 모르겠다. 어차피 뭐 사이비 종교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뭐 어떠냐. 어차피 오늘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하면서 그 사람은 그냥 따라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역 안에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역 안에 의자에 앉았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위로를 해주다가 어느 순간 본론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한 가지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자기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대요. 뭐 조상신이 어쩌고 뭐 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에너지? 예. 에너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라는 거래요. 근데 네네. 그분의 이게 뭐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기를 원활하게 사용을 못하니까 남들에게 기를 빼앗기고,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뭐 이제 삶이 안 풀리는 거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온다든지 이런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막 이렇게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이 한번 울고 났잖아요. 울고 나서 삶이 힘드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납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납득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사실 납득을 한다는 건 내가 거기에 현혹이 됐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쌤이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어차피 그냥 재미로 그냥 어차피 잘못된 거인 건 알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가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하철을 이제 다시 타고 1호선 거의 끝쪽으로 이제 계속 갔대요. 네. 가면서 이제 인생 얘기를 막 하고 그 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계속 듣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기억의 재물포역인가? 거기서 내렸대요. 그 여자분을 따라서 굽이 골목을 지나갔는데 어딘가 이제 되게 큰 웨딩홀 건물이 나왔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웨딩홀 건물이 더 이상 웨딩홀이 아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둥도 좀 막 기울어져 있고 막 이제 건물 자체도 좀 허름하니 사용 안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제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왕 온 거 계속 가보자 하고 지하로 또 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들으면서 되게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무튼 네, 지하 3층까지 이제 따라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내려갔는데 이제 신발을 벗고 강당 같은 되게 큰 홀을 지나쳐서 그 복도를 걸어갔는데 이게 방이 하나씩 있었대요. 그러니까 양옆으로 방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되게 이상한 광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씩 누워있고 그 옆에 개량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 누워있는 사람 명치를 누르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근데 너무 무섭게도 걸어가는 본인의 발소리 그리고 앞에 걸어가는 그 여자의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방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분이 들어갔는데 네. 그 지나오면서 봤던 방들처럼 돗자리 같은 게 하나만 깔려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방에. 거기 도착을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거기 앉혀두고 좀만 기다리라고 하고 나갔는데 조금 뒤에 이제 눈이 진짜 엄청 큰 남자가 한 명이 들어왔대요. 네. 이제 들어왔는데 눈이 좀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초점이 없는 것처럼 살짝 사시? 뭐 사시이신 분들을 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초점이 안 보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본인이.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손에 노트를 하나 들고 와서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까 그 오면서 들었던 여자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이게 내용이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이 점점 홀리는 기분? 내가 에너지가 뺏겨서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삶에 이제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이 말을 마쳤을 때 그 사람 말에 이제 완벽하게 동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는 걸 보는 순간 그 눈이 큰 남자가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고 두고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니까 강당으로 데리고 갔대요. 아까 지나오면서 봤던. 예. 근데 이제 지나갔을 때 그 강당이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요. 물론 자기가 이야기에 집중을 하느라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순식간에 그 강당에 진짜 엄청 큰 하얀 종이에 알 수 없는 되게 큰 한자? 그런 상형 문자가 막 그려져 있고, 근데 그게 빨간색으로 써 있었대요, 글자가. 네. 그런 게 써 있고 막 상에 제사상처럼 뭐가 막 잔뜩 차려져 있고, 거기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켰대요. 막 절도 몇 번 해라, 뭐 기도도 해라, 뭐 자기들이 따라 하는 대로 읊어라, 뭐 명상해라, 막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라, 막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다 하고 났는데, 그러니까 약간 하면서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에너지가 들어온 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도 와 이거 보통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다 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멍해져서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눈 큰 남자가 다시 와서 다 되셨어요. 이제 다시 방으로 돌아가실까요? 그 방으로 데려갔대요. 네. 그러고 자기를 눕히고 아까 지나오면서 봤던 것처럼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개량한복 입은 사람이 명치를 막 꾹꾹 누르는데 굉장히 아팠대요. 그러니까 아프지. 근데 이게 그 명치를 눌렀을 때 그런 아픔이 아니라 내 명치에 뭐가 들어 앉아 있는 느낌? 예. 그러니까 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맺히는 그 느낌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멍울이라고 해야 되나? 덩어리? 그런 게 막 갑갑하고 아프고 막 이러고 이제 자기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이게 다른 에너지를 네가 받아오는 지금 절차를 거친 건데 이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에너지가 네 몸에 들어오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면서 한 며칠만 적응하고 익숙해지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하고 다르게 그 사람 얼굴이 되게 만족스러워 보였대요. 막 기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한 그런 느낌? 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대. 이제 돈을 요구할 차례인가? 근데 그 남자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괜찮다. 그냥 잘 적응해봐라. 나중에 네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네 삶이 더 나아졌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뭔가 돈을 쓰고 싶다면 그때 내도 된다. 지금 그냥 적응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연락처만 받고 그냥 보냈대요, 집에. 오호,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어리둥절 막 이랬는데 뭐 돈 안 뜯겨서 다행이다. 고시생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 돈 세이브 예스 이러고 집에 갔대요, 그냥. 이제 일주일 정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다시 그냥 고시 공부하는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학원 마치면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이런 일상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눈 큰 남자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화 와서 별일 없냐? 괜찮냐? 뭐 별일 없다? 괜찮다? 대답하니까 그냥 연락이 끝났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전화에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그 기시감? 그러니까 어디선가 뭔가 꺼림직함을 계속 느끼기 시작했다? 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도 그냥 그 전화를 받고 독서실을 그냥 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독서실 사장님하고 좀 친해서 사장님이 그냥 종종 문만 잠가달라고 하고 그냥 그 이후 시간까지 독서실을 쓸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려고 독서실에 남아 있었대요. 4년 동안 공부를 하면 사실 좀 익숙해지고 지치고 막 피로해지잖아요. 근데 네. 이게 내가 공부에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하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독서실에서. 근데 이게 되게 자다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독서실 들어오는 그 현관문 있죠. 그 문 여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대요. 그리고 몽롱한 상태로 아니 누가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오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사장님이 분명 퇴근하는 걸 보고 안에서 문을 잠가놨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지금 누가 어떻게 들어온 거지? 아니면
자기가 확인 못한 사이 열람실 안에 있던 사람이 자다가 집에 못 간 건가? 하고선 이제 일어나가지고 독서실을 쭉 다 둘러봤대요. 예. 근데 이제 아무도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다시 와서 앉았는데 커튼 뒤로 뭔가 그 건조한 맨발 있죠. 그 발인데 되게 막 수분기 없이 이렇게 쩍쩍 달라붙는 소리 없이 이렇게 사사사삭 하면서 빠르게 걸어가는 소리? 예. 근데 옛날에 그 장판 있잖아요. 그 장판하고 스치면서 사사사삭 하면서 이렇게 발이 걸어가는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그래서 뭐야 이러고선 다시 이제 그 열람실 한 바퀴를 싹 돌아봤는데 그냥 아무도 없고 막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자리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독서실은 요즘처럼 막 최신식으로 칸 나뉘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커튼 하나 가려놓고 한 네. 4-5명 들어가 있고 이런 데니까 괜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MP3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을 막 듣고 있었대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확 일어났는데 그 자기 바로 뒤에 커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커튼이 살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설렁설렁 흔들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안에 진짜 누가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날 독서실들은 방방이 이제 그 창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벽을 보고 앉아있는데 그 벽 바로 위쪽에 그 창문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 건너방을 봤대요. 일어나고 책상을 밟고. 근데 이제 당연히 아무도 없죠. 불도 다 꺼놨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헛걸 좀 느끼나? 진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보던 페이지까지만 보고 집에 가야겠다고 다시 앉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이어폰을 꽂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책을 보다가 뭔가 한기? 엄청 이렇게 막 으슬으슬하고 춥고 근데 이게 무섭게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대요. 근데 그 머리 위쪽 창문에서 진짜 엄청 길고 그 간단한 팔이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면서 손톱이 이렇게 컥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벽을 타고. 근데 이게 팔이 너무 긴데 이게 계속 막 이러면서 내려오니까 그 팔 스치는 소리 싹싹싹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나 가만히 있으면 잡히겠대 이러고서 그냥 뛰쳐나갔대요. 문도 안 잠그고 그냥 다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당연히 독서실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죠. 뭐 하는 거야? 문도 안 잠그고. 사장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막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표정이 이해하는 표정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좀 기분은 나빠 보였대요. 그래서 괜찮다. 근데 앞으로는 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못 빌려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하고 공부에 지쳤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사이비 종교랑 연관을 전혀 안 지으셨던 거예요. 네. 그냥 이제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거니?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서실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네, 이제 죄송하니까.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집에 있으면 늘어지고 뒤돌아보면 침대가 나를 부르고 막 왠지 베개랑 좀 한 몸이 되고 싶고 그래서 자꾸 이게 늘어지는데 이전에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체력이 약한 편이 아니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지고 이제 자꾸 몸이 막 계속 처지는 느낌? 약간 내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너무 갑갑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채기가 막 느껴지고 그래서 막 한의원도 가보고 그래도 이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네.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여름날이었대요.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교재를 읽어서 녹음한 걸 틀어놓고 침대에서 이제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잠이 든 거죠. 네. 근데 그 교재 읽어서 녹음한 걸 틀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가 늘어지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이러면서 늘어지는 거예요. 테이프가. 예.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 순간에 갑자기 엄청 뭔가 무거운 게 그 명치를 짓누르는 느낌이 네. 들면서 숨이 막 안 쉬어지기 시작해서 눈을 떴는데 가위가 눌리는 기분은 아니었대요. 네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에서 테이프는 막 이러면서 늘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눈을 뜨고 있는데 가슴 위에 발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발, 종아리, 뭐 다리 근데 이제 그 위에 이상은 안 보였대요. 예. 갑자기 그 발이 자기 가슴 위에서 미친 듯이 제자리에서 콱콱콱콱콱콱콱 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오. 그게 막 가슴을 짓누르고 막 이게 진짜 폐를 막 타열하는 그런 고통? 그래서 그냥 기절을 했대요, 자기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제 기절한 상태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 이거 왠지 그 남자한테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연락처를 아니까. 근데 그 남자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되게 초조해하다가 한 이틀쯤 지났나? 그 남자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되게 평온하게 몸은 괜찮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 상황이 이렇다. 나 혹시 뭐 안 좋은 에너지를 받은 거냐? 나 지금 좀 뭐 문제 생겼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듣고 있다가 이러고 그냥 전화를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삐삐가 이러고서는 이제 연락이 안 되니 그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안 됐대요,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공부고 나발이고 죽게 생겼는데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찾아가 봤대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막 기억하는 대로 웨딩홀을 다시 찾아갔는데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건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공간은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뭐 돗자리, 뭐 상 아무것도 없고 마치 그곳은 정말 원래부터 빈 공간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뭐지 이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그 사람한테. 예. 근데 없는 번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비척비척 걸어서 집에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미친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막 며칠에 한 번, 자다가 한 번 이랬다면은 이젠 매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에 주택에 살았는데 그 창문 밖으로 막 서건서건서건서건서건서건서건 서건서건서건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건서건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웅성웅성하는 소리 그래서 들려서 밖을 내다보면 또 아무도 없고 그 독서실에서 봤던 손이 막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고 옆에서 또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내 귓가에 막 오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자잘자잘하게 귀신이 보이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점점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정말 간절하게 잠만 좀 푹 자고 싶다. 그냥 일상생활은 다 필요 없고 잠만 좀 자고 싶다. 그냥 누우면 발이 보이고 누우면 침대 밑에서 뭐가 기어 나오고 귀에서는 계속 서서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소파에 누워서 선잠이 들었대요. 네. 거실 소파에 누워서 선잠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가슴에 압박이 느껴지는 거죠. 막 압박이 이렇게 막 눌리고 이래서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눈을 딱 떴는데 예전에는 발이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발들이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발들이 자기 위에 서서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자기를 막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내 위에 서 있지 싶을 정도로 다다다닥닥닥닥 막 붙어가지고 자기를 막 내려다보면서 막 입이 찢어져라 소리 없이 웃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그 귀신들이 일제히 손을 뻗어가지고 자기 속 막 전신을 뜯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막 팔, 다리 막 살점 막 뜯고 막 이러는데 근데 자기가 하면서 이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떴는데 누가 이렇게 막 자기를 흔들길래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막 흔들어서 깨우고 있었대요. 일어나라고?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방금까지 내가 소파에서 혼자
내 팔 다리를 뜯겠다고 막 자야듯이 몸을 쥐어 뜯고 있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막느라고 막 몸싸움을 벌이셨대요, 자기랑. 예.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몸에도 손톱 자국이랑 막 상처, 어머니 몸에도 막 손톱 자국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 얘 진짜 내가 미쳐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공부에 너무 미쳐서 내가 이런 걸까? 아니면 사람을 너무 안 보니까 점점 폐쇄적이 되어가서 이런 건가 해서 이분이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백화점 야간 그 알바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거야. 일상생활을 되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그 백화점 도는 그 순찰 알바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왜 보통 루트를 익혀야 되잖아요. 뭐 어디 번호 찍어서 뭐 어디 체크하고 한 바퀴 돌고 뭐 어디 사람 숨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씩 봐라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돌았대요. 그냥 루트가 단순해서 이제 한 이틀 뒤부터 혼자 순찰에 나갔는데 그냥 뭐 시간을 때우는 거라 어렵진 않았대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백화점 가면은 옷이 많은 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네킹이 정말 많은 층. 네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그냥 마네킹이 한 2-3개씩 서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밝고 막 조명이 빵빵하고 막 그 음악 BGM 깔려있고 이러면은 즐겁게 돌아보지만 상상해보세요. 되게 간접등 한두 개만 켜져 있고 마네킹이 우르르르 서 있는 곳을 내 발소리만 들으면서 걸으면 무섭지. 무섭죠. 그러니까 이분도 참 겁이 없는 건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마네킹이 가득한 층을 돌 차례가 돼서 갔대요. 그래서 구석에 이제 번호를 확인하면서 층을 돌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있는 매장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쿠적쿠적쿠적쿠적쿠적쿠적 막 이런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부스럭부스럭도 아니고 뭔가 이제 씹어먹는 듯한 소리? 쿠적쿠적쿠적쿠적 막 이런 이렇게 뭔가 무적무적 이런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몸을 숨기는 소리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순찰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쪽으로 갔는데 그 매장 한가운데 이렇게 소파 같은 의자? 예, 등받이 없는 의자가 하나 있고 이게 좀 긴 의자 있죠. 벤치처럼. 그 밑으로 뭔가 하얀 천 조가리 같은 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바닥에 이제 웅크리고 엎드린 거죠. 근데 고개를 숙이고 이제 바닥에 얼굴을 대자마자 그 하얀 천이 바로 사라지고 갑자기 뒤에서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하는 소리가 나서 이제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분명히 이제 다양한 각도로 되어 있던 마네킹이 전체가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자기가 이러고 봤는데 이제 마네킹이잖아요. 목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목만 다 돌아서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기절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른 직원분이 보고 쟤 뭐하냐? 뭐하냐? 하고 CCTV를 보고 있다가 얘 뭐지? 하고서 얘 자빠졌다 이러고 깨우러 온 거죠. 그래갖고 애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다음날 그냥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했던 거죠.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유 정신 나간 놈아 하면서 이제 무당을 만나러 가자고 그날 이제 무당한테 바로 가신 거예요. 무당집에 들어가는 순간 무당이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넌 어디서 굴러먹던 냐고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데 예. 어떻게 하면 몸속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영가를 싣고 있냐고. 네 몸 전체가 지금 귀문이라고. 너 지금 귀신한테 잡아 먹히고 있다고. 예. 어떻게 지금까지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냐. 확 화를 내셨대요. 이제 쫄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 무당한테 다시 막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막 설명을 했더니 그러니까 무당이 한참 얘기를 듣다가 그 인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러는지는 몰라도 지금 너 귀신 밥 되고 있는 거고 와. 이거 너 지금 빨리 안 빼면 너 지금 다 잡아먹힐 거라고. 지금 내가 보기엔 너 잠식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잡아먹힌다는 게 막 뭐 빙이 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네 영혼이 없어질 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급하니까 그 무당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퇴마의식을 진행을 했대요. 이제 바닥에 막 눕혀놓고 되게 신기한 게 약간 그 무당이 표현하기를
네가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해서 실렸으니까 그 방식으로 빼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크게 설명도 안 했는데 그 정확한 명치 위치를 무당이 짚더니 진짜 괴력으로 막 눌렀대요. 오. 막 누르면서 이제 막 퇴마식 막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의식을 하는데 너무 괴로웠대요. 너무 네. 아프고 그 이상하게 자기가 그날 먹은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목에서 올라오는 느낌? 네. 그러니까 계속 토해내고 하는데 그 나온다 또 나간다 막 이러면서 무당이 막 내보낸다 또 내보내라 막 이러고 하는데도 끝이 안 나더래요. 와, 얼마나 그러다가 많으면. 그러다가 이제 거의 초주검 상태가 된 거예요. 초주검 상태가 돼갖고 이제 막 진짜 온몸에 땀이 절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무당이 그게 진짜 기진맥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 이만하면 많이 빼냈다. 오늘은 너도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일단 내가 응급조치 해놨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라 하고 집에 보내셨대요. 네. 그러고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은 진짜 굉장히 오래간만에 편하게 잠을 잤대요. 야, 꿀잠. 너무 편하게 잠을 잤대. 그러니까 이게 자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며칠 뒤에 이제 무당을 다시 만나러 가기 전 이제 좀 일상을 되찾았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또 소파에서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벽 중에는 그 나무 타일 같은 걸로 벽을 해놓은 그 주택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무가 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그 타일로 된 건데 저희 할머니 때도 그런 벽이었어서 제가 어떤 건지를 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벽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되게 조용한 밤이었는데 그러니까 졸고 있었잖아요. TV는 이제 끄고 그냥 피크턱 이렇게 막 그 나무 긁는 소리 있죠. 이렇게 막 삐끄덕 막 이런 소리가 나길래 뭐지? 이러면서 이제 쥐일 수도 있으니까 뭐지 하면서 슬슬 깼는데 이게 눈을 뜨는 순간에 몸이 이제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벽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벽 틈새가 되게 미세하게 조금씩 갈라지면서 계속 이렇게 삐끄덕 막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오. 그 나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점점 보이는데 이게 어떤 남자 하나가 이렇게 손부터 이렇게 막 어거지로 그 틈 사이로 손가락을 막 밀어넣으면서 이렇게 막 나무를 미는 그 느낌이죠. 삑 이러면서 이렇게 밀고 와 그 좁은 틈새로 자기 머리를 미친 듯이 거기를 밀어넣고 있는 거야. 막 어떻게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막 진 울리는 모습으로 벽 사이로 막 기어 나오는데 이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무가 막 벌어지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게 손이 막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그 계속 봤던 그 긴 팔 있죠. 예. 긴 팔이 막 삐걱 하면서 나오면서 이게 막 살이 그 나무에 마찰되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자기 쪽으로 팔을 막 뻗어서 어떻게든 자기를 잡겠다고 야. 막 휘두르는데 자기가 그걸 보다가 그냥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남았는데 그냥 그 다음날 무당을 막 찾아가서 죄송하다 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빨리 퇴마해주시면 좋겠다고. 예. 그날도 이제 또 퇴마식을 막 진행을 했대요. 그날은 무당이 그래 오늘 안 그럼 너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 살려줄게 이러고서는 밤새 퇴마의식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빼내고 토해내고 막 그래갖고 정말 진짜 초주검이 된 상태로 무당이 이제 내가 다시는 무당을 못할 정도로 내 기를 다 써가서 너 살렸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는데 제발 앞으로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종교라는 거에 함부로 휘말려서도 안 되고 네 믿음이 강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짓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혹은 그 집단이 어딘가에 이제 강한 원한이 있어서 너를 이제 그 양밥, 그러니까 제물로 삼은 걸 수도 있고 저주의 대상으로 만든 걸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너는 귀문이 열렸다. 그리고 귀문이 열렸기 때문에 너는 아마도 살면서 평생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네가 그 저지른 과오기 때문에 그 업보기 때문에 그냥 네가 이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감당해라. 예, 감당해내라. 그거는 네가 감당해야 될 문제다. 라고 이제 그냥 당부를 하셨대요. 근데 이게 혼을 내시면서 이게 애정을 가지고 혼을 내시는 느낌? 그냥 자기가 그냥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때 그 고시 공부 끝내고 그냥 이제 조금 일상생활 되찾고 그냥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냥 자기 원래 전공 살려서 그걸로 이제 학원 강사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 뒤로부터 이제 잠잘 때도 좀 두렵고 막 불면증도 좀 생기고 이랬는데 다행히도 뭐 예전처럼 그런 막 끔찍한 정도의 고통이나 뭐 무시무시한 것들은 안 보였대요, 더 이상. 그리고 빈도수 좀 줄어들고 그냥 이제 그 무당이 한 얘기가 보여도 아는 체 하지 마라. 아는 체를 하는 순간 네가 엮이니까 보여도 그냥 모른 체 해라. 이랬기 때문에 봐도 그냥 모른 체 하고 속으로만 놀래고 넘어갔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일상생활을 지금까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왜요? 뜬금없이 학원에서 선생님이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첫 시들무 때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를 따라다녔던 여자 귀신이 있죠. 아, 그 영정사진? 그분이 저를 본 날 제 등 뒤에 서 있던 그 여자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와, 보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구나. 왜 이런 게 그쵸. 따라다니냐 해서부터 이제.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일반 사람들은 그런 귀신 얘기를 잘 안 믿으니까 네네. 함부로 얘기를 꺼내지는 않으시고 한참 동안 이제 보신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래도 몇 수십 년 동안 봐왔잖아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봐왔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그냥 지켜봤대요. 제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그 여자가 너무 원한과 막 그 한과 분노와 막 이런 게 가득 차 보이니까 해를 끼치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내신 거죠. 네. 자기의 그 이미지가 깎일 각오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보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원에서 영어가 아니라 이런 귀신 얘기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보는 예.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그렇게 그쵸. 얘기를 안 해서 모를 뿐이지. 맞아요. 그리고 딱 쟤 귀신이 따라다니네 해도 말을 못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 봐. 그럼. 그래서 이제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실 그 뒤에 학원에도 이제 뭐 잠깐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선생님 말로는 선생님이 이제 뒤에 있는 애를 내가 봤으니까 하는 얘긴데 뭐 여기도 당연히 이상한 애들이 있다. 근데 또 제가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잘해주니까 애들이 선생님 되게 좋아한다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애들도 와갖고 신난다고 막 자기들 얘기한다고 되게 신나한다고 그래서 막 신나하면서 옆에서 막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수업하다가 가끔 전구 터진 적도 있고 갑자기 이제 막 안 들리던 발소리 들려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예. 뭐 안 열리던 문이 막 혼자 열린 적도 있고 이제 그럴 때 누가 있구나 하고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모른 척하고 막 교무실로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뭔가 장난치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그쵸. 그러니까 막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얘기한다 아싸 막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종교가 왜 그분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모르겠네.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무당도 자기도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뭔가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는 귀신이 있거나 아니면 무당이 된 거를 실패를 하고 여기저기다 그 귀신을 싣는 사람이거나 네. 그러니까 허주 무당 있죠.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저주하는 게 일상인 그런 걸 취미로 가지는 악질의 인간일 수도 있다. 이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느낌인데 네. 우리가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이비 종교면 목적이 돈일 거라 생각을 했던 건데 그냥 사람들에게 귀신을 심어서 이 사람들을 뭔가 멸망시킨다. 뭐
이런 목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즐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것이지 않을까? 엄마. 음. 열린 그러니까 결말이긴 이제 한데, 어우, 네, 이유를 모르니까 그분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가끔 저도 연락을 하는데 이번에 이 얘기 해도 되냐고 여쭤보려고 연락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좀 오래 지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이유가 뭘까요? 했을 때 그분이 근데 이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재미? 재미 아닐까?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회는 네, 넉넉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럼요. 여러분, 예. 종교는 함부로 가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뭔가 삶이 힘들 때 다가오는 도움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바나나님이 그 사운드 그 옵션이 좀 탑재가 되신 것 같아요. 나 이어폰 집어 던졌거든요, 사실. 이어폰 끼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바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시일 내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밤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사운드 옵션까지 탑재가 되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야기가 진짜로 뭔가 서라운드 느낌, 뭔가 뭐 일반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사실 사이비 종교는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뭐 사이비 아니면 뭐 일반 종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될 종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내가 힘들 때 다가오는 사람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김양희님께서는 자전거 라이딩을 좀 즐기시는 편이셨대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라이딩을 하면서 이제 순식간에 좀 빨리 도로나 이런 데를 지나가는데 정말 또 귀신 많다고 합니다. 어떤 귀신을 목격을 하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양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수요일의 여자 김양입니다. 수요? 수요. 수요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자전거 라이딩 좀 즐기시는 편이셨다고 했는데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귀신도 많이 목격을 하셨나요? 안 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있다. 네, 지금은 가끔씩 실은 거의 안 타죠, 지금은.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바빠져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3년 전에까지는 거의 자덕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 자전거 덕후라고. 그냥 아예 빠져서 탄 적이 있어요. 매니아틱하게. 그쵸. 거의 저는 주말보다는 평일 특히 좀 많이 다녔었는데, 예. 그때 겪었던 일 중에서 좀 큰 것들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와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 타고 한번 도로를 달려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곳은 이제 성남에서 서울로 가는 탄천길, 여기가 좀 무섭거든요. 오, 탄천 알죠? 낮에는 예뻐요. 예. 낮에는 진짜 예쁜데 코스모스도 막 피어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성남 쪽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는 불빛이 아예 없더라고요. 오. 근데 이곳 라이딩이 제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밤에 다니기가 처음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또 제가 혼자 갔었거든요, 라이딩. 예. 그러니까 스멀스멀 무서워 오는 거예요. 사실 뭐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제 입장에서는 뭐 하나 튀어나오기 딱 좋더라고요. 네.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길에. 그리고 그 구간이 있는데. 물가일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그렇게까지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는데 가을이 예뻐가지고 혼자 낭만에 빠져서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야간 라이트 이제 비추면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할머니가 갓길 쪽으로 한 분 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흰머리인데 쪽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분이. 근데 옷은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 입으실 만한 그런 옷이에요, 그냥. 네. 그 약간 몸빼 바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입으시고 아래 위 모두 흰색이셨어요. 네. 어르신들 보면 이제 뒷짐지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걸어가시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이제 밤에 산책하는 어른들 계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때는 안심을 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니까 금방 지나갔죠, 저는.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타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 앞에 또 보이는 거예요. 같은 할머니가요? 그러니까요. 어머. 근데 이게 이번에는 우리가 자전거 길을 보면 고속도로 상향 하향 있는 것처럼 라인이 2개거든요. 네.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방향이. 근데 이번에는 제가 원래 봤던 쪽과 그 반대쪽에 또 한 명이 계신 거예요. 똑같은 분이. 이제는 제가 처음처럼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인지를 해버렸으니까.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체구, 뭐 머리 모양, 걸음걸이, 뭐 자세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거기다가 제가 처음 목격한 그 방향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그 분도 똑같아요. 똑같은 머리, 똑같은 체구, 똑같은 자세, 그리고 똑같은 속도. 예. 와, 자전거 속도를 좀 줄였어요, 제가 여기서. 예. 생각을 했죠. 뭘까? 쌍둥이인가? 그럴 수 있어요. 두 분 싸우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평범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 이건 아니라는 식의 결론이 나는 거죠, 저는. 이제 만약 이러다가 도중에 눈앞에서라도 없어지면 아, 사람이 아니구나 확신을 가지고 뭐 속도라도 좀 올리고 무시를 할 텐데 네. 계속 앞에 계신단 말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일단 평범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속도를 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점점 이제 속도 올려서 지나가니까 그분들은 이제 점점 작아지시죠, 제 뒤쪽으로. 네. 그래서 저랑 거리 차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 그냥 빨리 가로등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빨리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앞에 또 있더라고요, 양쪽에. 예. 뭐 인셉션인가 뭐지 이거 막 이러고 있는데 나 지금 홀렸나? 아니, 가끔 보기는 해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네네. 이게 무슨 일인지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망설임 없이 앞서가려고 바로 속도 올렸어요. 네. 진짜 정면만 보고. 그 할머니들이죠, 양쪽에 계시니까. 거기를 앞지르려고 막 밟았는데 이제 앞만 보고 밟다가 궁금하니까 뒤를 보려고 이제 슬쩍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렸어요. 네. 근데 이 할머니가 자전거랑 같은 속도로 계속 옆에 계신 거예요. 오. 저랑 계속 같은 속도로 달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문제는 얼굴을 저를 보면서 달리세요. 몸은 앞을 보시는데. 근데 이때 처음으로 그분 얼굴을 봤는데 예. 눈코가 없어요. 입만 해발쭉 웃고 있고 주름이 좀 되게 많으시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저랑 속도가 같으니까 시속이 지금 20이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달리면 속도가 빠를수록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웃는 입 사이로 혀가 나와 있는데 그 혀가 뒤로 날리면서 속도를 똑같이 오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 진짜 몇 번이나 제가 넘어질 뻔했는지. 근데 여기서 넘어지면 진짜 잡아먹힐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네네. 그래서 진짜 엄청 죽기 살기로 거기를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없이 페달만 밟고 그 구간을 벗어나서 가로등 보이고 차들 보이고 서울 보이고 이제 분위기가 나오니까 좀 안심을 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어느 예. 순간부터인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앞만 보고 왔어요. 미친 듯이 달렸으니까. 내가 살고 싶었어요, 진짜 그때. 그래서 그때 살았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집 와서 제가 이제 바로 씻고 잤어요. 이날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서울을 좀 벗어나서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아, 미쳤다. 이거 강원도 미쳤는데. 아, 이제 요날은 서울에서 속초 야간 라이딩을 할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문제는 이때는 제가 혼자 갔어요. 이때도. 앞에 얘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간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야간이 되어버린 경우고 네. 지금은 애초에 그냥 야간을 마음을 먹었던 거죠, 제가. 근데 이제 뭐 야경도 예쁜 길이 아니고 이제 응봉산이나 이 남산이나 이렇게 야간 라이딩, 야간보로 많이 가시긴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제가 속초를 간다는 거는 그냥 길이에요. 일반 길, 네. 야경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예쁜 길도 아닌데 굳이 밤에 가시냐 하면 사실은 크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왜 갔냐 하면, 네,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제 일반 도로를 가야 돼요. 이제 그런 도시를 벗어나려면.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우리 아까 잠깐 채팅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랑 같이 달리면 트럭 같은 거, 버스 같은 차량 지나갈 때 빠르게 가면 되게 빨려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도 제가 느끼기에. 네네. 예, 그리고 낮에는 차가 너무 많으니까 자전거도 물론 많고요, 낮에 가면. 그래서 이게 뭐 사고 위험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또 거기다가 제가 자전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한강에서 주말에 첫 라이딩을 시작했는데 팔당으로 넘어가는 라이딩을 했는데 아기가 튀어나오면서 경사에서 아예 굴렀어요, 자전거랑 같이. 예. 네, 그래 버리니까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속초를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44번 국도를 지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생겨서 교통량은 많이 줄었어요, 이쪽이.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차들이 막 100씩 밟고 이랬던 데라서 낮에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밤에 가면 차들이 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막 밟기는 해요. 네. 엄청 빠르게. 그게 좀 위험하기는 한 장단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사람이나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밤을 선택한 거고,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저는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혼자 밤에 국도, 자전거 이거 진짜 뭐가 하나 나와도 전혀 안 이상한 조합이거든요. 맞아요. 예. 더욱이 저는 진짜 가끔씩 마주쳐 버리니까 더 무서운데 이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야간 솔로 라이딩이 도전이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무섭죠. 저는 로드를 타서 이건 야간 라이딩, 야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은 반발이라는 표현을 아, 쓰시더라고요. 반발이 간다, 막 이러죠? 예. 예, 그거 되게 신기했는데 저는 그냥 야라라고. 야라. 혹시나 이제 제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야간 라이딩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야라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네네.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일은 좀 시간이 지났던 일이라 제가 시점 전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자전거 이 길을. 근데 강원도 쪽이라 그런지 크게 안 변한 것 같더라고요. 이 루트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6번 국도 타고 뭐 44번, 46번, 56번 미시령 옛길 가서 56번 가는 뭐 이런 루트거든요, 이게. 미시령? 예. 225에서 230 저희 집에서 빠르게 가시는 분은 12시간. 오, 근데 예. 저는 13시간, 4시간 이상 잡고 출발했어요. 예. 네, 더 적게 걸리신 분들이야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거에 의미 두는 게 아니라 가는 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오후 늦지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시작은 야간이 아닌데 가다 보면 야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엔 잘 갔어요. 밤에 혼자 라이딩 하니까 나름 운치도 있고, 중간중간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경기도 춘천, 여기 중반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다 보면, 뭐, 나름 운치도 있고, 사람 구경도 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국도를 타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평일 출발했으니까 뭐 차도 거의 없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24시 하는 식당이 있어서 간단히 좀 몇 숟가락 뜨고 앉아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되게 신기했나 봐요. 예. 야밤에 여자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아, 예. 그래서 어디 가해? 이러길래 제가 미시령 옛길 돌아가지고 속초 넘어가려고요. 이러니까 지금 꼭 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야죠. 그래서 넘어오는 길에 이 루트 맞으면 들릴게요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싸간 커피도 먹고 초콜릿 먹고 이제 미시령 옛길을 오르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여기가 어필이라고 이제 경사를 오르는데 되게 힘들어요. 예. 근데 사실 힘들어서 이때가 무섭지도 않았어요. 네. 그날 또 이제 이쯤 되면 이른 새벽, 늦은 밤, 막 그런 시간이 되니까 이제 고도가 높아지니까 안개가 살짝 있고 까딱하면 옆 가드레일 밖으로 구르면 거기는 그냥 끝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저는. 진짜 겁나게 올라가야 되죠. 예. 한창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끼쿵 하는 그런 교통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이게 절대 그냥 접촉사고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차 전복되고 구르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엄청 큰 소리. 한번 쿵 하고 접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잔여 소리까지 쿵쿵쿵 팡쿵 하는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와, 예. 안개까지 끼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진짜 열심히 페달링 했어요. 막 올라갔는데 저 앞에 안개 사이에 버스가 전복된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네네. 그래서 이거 진짜다 싶어서 옆에 가드레일에 자전거를 딱 기대두고 그쪽으로 가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없어요. 버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 그 앞에 범퍼나 이런 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잔해물이 있어야겠죠? 없어요. 거기서 벙쪘어요, 제가. 예. 지금 무슨 일이지? 이때부터 그 정적과 안개와 다리가 흔들리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예. 벗어나야 된다. 여기 무조건 빨리 벗어나야 된다. 자전거를 타서 이제 다리도 막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리가 막 떨리니까 네네. 빨리 페달을 밟고 싶은데 고개를 딱 드는데 제 바로 앞에서 버스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빵빵거리면서. 피할 사이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드라마처럼 눈을 감는 것밖에 없었어요. 몸도 우와. 안 움직이고. 이때 진짜 주마등이라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나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다 지나가요. 내가 네. 아꼈던 그런 것들부터 해서 전부 다 지나가는데 분명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더란 말이죠. 유정버스요? 나는 분명 부딪혀야 되는데 예. 근데 눈을 진짜 꼭 감고 있는데 귀에 운 좋네 이게 들리는 거예요. 운 좋네? 네, 운 좋네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예. 살짝 눈을 떴어요. 이제 또 버스가 없어요. 대신 그 반대편 차선 안개 사이로 군인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딱히 모습이 기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그 시간에 군인들이 그렇게 있다는 게.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권총 말고 그런 소총 있잖아요. 조금 긴 거. 네, 그 총을 들고 계셨는데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바로 와닿을 수 있게 설명드리면 세워총 자세 있잖아요. 집총 동작 중에. 예.
그 자세로 딱 계셨고, 우리 이제 여성분들 계시니까 그 총알 나가는 부분 있죠. 그거를 예. 발 옆에 딱 짚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딱 맞으실 거예요. 이 자세가. 예. 세워총 자세. 딱 그러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 다 그 자세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들이. 예. 근데 제가 뭐 조금 전에 버스 나한테 왔지, 갑자기 눈 뜨니까 건너편에 군인 아저씨들 있지 이러니까 제정신을 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안개가 같이 슥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어떻게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이 이제 우리 동틀 때 있잖아요, 살살 밝아오는. 그게 이제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끌고 미시랑국에 올라갔어요. 정상을 찍고 사진도 못 찍죠. 무슨 정신이 있어서 사진을 찍겠어요, 제가. 네, 그러고 나서 버스, 군인, 하는 소리?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군인 영가들이 나를 좀 살려준 기분? 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치 하는 그건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눈 떴을 때 그 버스랑 그 목소리를 냈던 여자 연가는 보이지도 않았고 군인들만 멀리서 날 보고 있는, 그러다 그냥 사라진 예.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군인들이 거기 나타나는 건 사실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시령이라는 곳이 원래 이제 북한 쪽에 소속돼 있다가 6.25 끝나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지역이기도 하고, 옛날에 한국 전쟁할 때도 군 작전도로 이런 거로 사용되었던 곳이니까 이곳은 이상하진 않았는데, 다만 아무 관계없는 나를 구해줬다는 그 느낌? 그러게. 그걸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이날 속초 터미널로 가서 바로 버스 타고 내려올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제 한계령으로 넘어갔어요. 좀 쉬다가. 네. 물론 낮에 갔습니다. 거기 위령비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예, 그쪽에 가면 이제 백두대가 뭐 오색령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6.25 전쟁 때 군사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기령 만들 때 돌아가시는 장병들 위로하는 그런 비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군인 장병들이니까 이제 거기서라도 좀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렇게 하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대신이라도. 네, 뭐 어느 그런 게 또 있으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제 느낌엔 그분들이 보한 게 맞거든요. 야. 네, 그러고 나서 서울로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는 그냥 차를 타고 미시령 한 번 더 갔어요. 네. 대단하시다 진짜. 와.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걱정 많이 하셨으니까 그날 되게 오지랖일 수는 있는데 좀 감사하다는 인사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서 이제 그날 일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가씨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했는데, 사실은 이 아주머니께서 제가 다녀간 날에 낮에 이제 잠깐 조셨대요. 네. 이제 평일에 뭐 관광객 있을 시간도 아니니까. 근데 꿈에 어떤 아가씨가 자전거를 두고 이 미시령 쪽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버스가 그대로 치고 가는 꿈을 꾸셨대요. 근데 이제 뭐 아주머니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없고 개꿈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온 거죠. 그래서 좀 놀래서 물어보신 거구나. 너무 불안하더래요. 예. 소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002년도인가? 그쪽에서 이제 버스가 전복돼가지고 대학생들이 7명이 좀 명을 달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사고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시령 쪽이 강원도에서 눈비 오면 가장 먼저 통제될 만큼 좀 험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 무시무시령이라고 한다고. 무시무시령. 오. 무시 무섭다고, 무시무시하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머니가 아가씨, 우리 막걸리 2병 들고 저 위에 갔다 올까?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위령비를 갔지만 사실은 제가 산 곳은 여기니까 너무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가서 고개 올라가서 뿌리고 이렇게 다시 더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근데 호국명령 분들이 진짜 너무 또 감사하네요. 진짜로. 너무 마음 아파요. 군복을 혹시 보시긴 하셨나요? 되게 옛날 군복이었어요. 아, 해진 느낌? 그리고 총도 M10, K16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옛날 나무로 된 거. 칼빈? 멀리서 봐서 안개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복에 그 개구리 네네. 군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늬가 네, 없었죠. 디지털복 아니었어요. 민문이었죠. 민문이었고 아. 디지털복은 더더욱 아니었고 아, 호국명령이 맞네요. 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약간 군인 또 우리 태극기 날리며 같은 그런 거 보면 되게 네네. 오열 많이 해요. 괜히.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채팅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부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네. 서울에서 라이딩 부산까지 가시는 경로를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하루 만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청나시다. 와. 요거는 저는 1박 2박 3일 걸쳐서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빼둘게요. 아껴두고. 아, 이거 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셌어요. 오. 제가 느끼기엔 센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네. 예. 다음으로 제가 기약을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기종님들 보니까 금기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기 좀 좋아하죠. 왜냐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금기라는 게. 그래서 모든 분께 통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2가지 정도 라이딩에 대해서 오, 라이딩 금기. 네 이거를 하나 간단하게 짧으니까 여기까지 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는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금기고 하나는 들은 거예요. 이렇게 먼저 들은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라이딩 할 때 보통 팀으로 이제 동호회처럼 무리지어 라이딩 할 때가 적지는 않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국도로 가고 이러다 보면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좀 이렇게 교통 정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줄줄이 서서 가다 보면 뒷사람 등만 보고 막 페달 밟기 되게 쉬워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무리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곳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동호회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야, 밤에 라이딩 할 때는 내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우리 팀 맞는지 잘 보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앞만 네. 보고 가지 말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제가 본인이 야간 라이딩을 할 때 진짜 앞 사람 엉덩이만 보고 막 페달을 밟았대요. 네. 근데 무슨 어필도 엄청 많고 막 길도 로드 가기에는 조금 되게 힘든 길인데 따라갔대요. 계속 앞 사람이 가니까. 그래서 앞 사람이 딱 정지를 해서 서서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그냥 산소가 배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산소. 오. 제가 그 얘기 듣고 중간에 라이딩 팀 많으니까 다른 팀 엇갈려서 잘못 따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게 앞 사람 딱 서는 거 보고 바로 이제 이 슈즈 빼고 브레이크 잡고 고개 들었던 거라고. 근데 그 사람도 없고 무덤만 있다는 거죠, 거기. 그래서 야, 너 예. 막 가다가 귀신 홀려가지고 라이딩길 아니라 황천길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 좀 은근 이거 신경 쓰여서 좀 조심해요, 계속. 괜히 좀 보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2번째는 제 스스로 우리 라이딩 하시는 분들 좀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이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자전거 기본 속도가 있잖아요. 네. 예, 로드바이크는 또 이제 MTB랑 달라서 속도가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몇으로 달린다, 평균 몇으로 달린다, 이게 좀 중요한데 열심히 제가 페달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네.
예, 처음엔 전 같은 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요? 했는데 말이 없어요. 좀 있다가 또 톡톡 쳐요. 그러니까 내가 야, 힘드니까 짜증이 나서 왜? 이랬거든요. 또 말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또 톡톡 치길래 대답 안 하고 휙 돌아봤는데 어깨에 흰 손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대로 저 옆으로 그냥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멈춰가지고 괜찮냐, 왜 그러냐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 진정하고 나니까 그때 이상하더라고요. 평균 시속이 한 25? 한 28, 30까지 제가 밟았었거든요. 예. 근데 누가 어깨를 쳐요, 밟고 있는데. 귀신밖에 더 있어. 물론 힘든 구간이면 이제 팀 라이더끼리 뒤에서 이렇게 우리 달리기 할 때 밀어주는 것처럼 네. 조금씩 이제 등 쪽에 이렇게 받쳐주기는 해요. 나란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라이딩 막 속도 내고 있는데 옆에서 막 툭툭 치고 안 그러거든요. 네.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면 누군가는 툭툭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위험하잖아.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표현하고는 있는데 저는 라이딩 중에 부른다고 어깨 쳐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래 손 얼마나 위험한데 그게. 그리고 속도 내고 있는데 멀쩡한 입 놔두고 이름 부르지 왜 쳐요. 그러지.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라이딩 중에 누가 어깨 치면 그냥 무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 왜요? 이러면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혹시 귀신이 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겪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처럼 소름 돋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죠. 요 두 가지 이제 날 풀려서 라이딩 하실 우리 기종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못 가. 못 가요, 이거. 가고 싶어도 자전거 이렇게 주문해놨다가 이제 주문 취소 누르고, 이제 다시 창고에 넣어놓고, 이제 이러실 것 같아. 근데 저는 김양님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귀신을 네. 보시는 입장에서 볼 수 네.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는 거지만, 동호회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자전거를 여러 대를 막 끌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전거에도 귀신이 붙는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자전거에 유독 뭐 다른 귀신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안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못 보셨나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분이 이제 우리 광나루에 모여서 같이 가는데 신입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물었어요. 중고시냐고. 보자마자? 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 한 번인가 두 번 타는 거 샀는데 이러길래 자전거 여기 속도계 핸드폰 붙이는 데 있거든요. 네. 그거 앉아 있다고는 말은 못하고 그냥 모델이 조금 된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거든요. 누가 앉아 있는데요? 피투성이 된 남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 타다 사고 나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엄마. 그거 잡고 보고 있으면 걔들은 눈치채면 좀 그러잖아요. 걔 따라와요. 진짜 눈치채면. 전에 저 그 학교에서 겪었던 거 말씀드릴 때도 걔가 그랬잖아요. 맞아. 우리 만난 적 있지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제 걔들은 자기랑 주파수 맞는 애들만 갈구하고 있다가 뭐가 하나 톱니바퀴 맞듯이 쏙 들어가면 확 오는 것 같아요. 찍어버리는구나. 찍혔다고 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딱 열쇠 열리는 기분? 어. 걔들이 사람 하나하나마다 열쇠를 꽂아보다가 톡 열리면 거리 열고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파수 딱 맞으면 우리 라디오 잘 들리는 것처럼 그게 문 열고 들어온다는 느낌? 걔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는 게 아니라서 모든 자전거는 볼 수 없지만 요거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라이딩을 하고 가고 있는데 국도였어요. 네네. 요거는 꽤 아름답다고 유명한 7번 국도. 그래요? 이름만 들어서는 국도가 하도 많으니까, 예. 엄청 많죠? 이 7번 국도가 좀 밑에 쪽에 있는데 라이더들은 좀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뻐서. 가는데 여자 하나가 쑥 튀어나와요. 가다가. 근데 저보다 한참 앞이었어요. 그래서 저거 사람 아니야?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전거랑 또 같이 이렇게 달리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예.
근데 그 옆에 그 남자분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자전거 타고 계신 분. 근데 그분이 같이 뛰다가 홀짝 뛰어서 목마를 타요. 오. 그래서 누구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확 오른쪽으로 밀는 동시에 이분도 같이 넘어지신 거죠. 사고를 유발하는구나. 붙어가지고. 저는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한테 그런 애가 붙은 적은 없는데 좀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그래요. 이게 말릴 새도 없는 거죠. 잠깐 자전거 멈춰봐요. 이럴 새도 없는 거고 예. 사실은 이런 것도 겁나요. 제가 그 말에서 멈추게 했을 때 얘가 이제 나한테 해코지하면 아, 항상 갈등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얘가 도와주기도 지금 이걸 힘든. 멈추게 했다는 거는 내가 보인다는 거고 얘가 더 재밌겠네라고 생각을 할까봐 항상 그런 갈등이 있어요. 보일 때는 안 보이면 차라리 다행이죠. 근데 보일 때는 좀 그래요. 와, 진짜 너무 담담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또 보셨고 겪었으면 이렇게 담담해질 수가 있을까. 당신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근데 무섭긴 너무 하죠. 놀라고. 근데 자전거는 중고 때문에 더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겪은 거 외에는. 왜냐하면 얘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전문화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취미의 일환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타고 많이 탈 거라고 몇백만 원씩 주고 사셨다가 우리 저거 뭐 야채 마켓, 야채 슈퍼 이런 데 막 예. 내놓고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많고 근데 그분들이 해코지 하는 거는 저도 3년 타면서 2번 해코지 하는 거는 물론 그런 생각은 들죠. 뭔가 이제 어느 분이 코너 돌다가 넘어지시면 귀신 짓인가? 혼자 안 보일 때는 그냥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러면 김양희님 뭐 전국을 네. 곳곳을 다 다녀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녀본 곳 중에서 와 여기는 네. 정말 귀신들이 숫자로 압도한다 라고 했던 곳이 있나요? 그 강원도 아, 저도 강원도인데 1등입니다. 역시 강원도. 강원도는 제가 아껴둔 얘기 중에 하나도 강원도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면. 아, 그럴까요? 그건 다음에 들으면 되니까. 그럼요. 거기를 못 이기네. 강원도 산이 많고 이제 네. 38선이라고 하죠. 우리 그 한마는 그 지역을 좀 접견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유난히 뭐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산이라는 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기운은 확실히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부 다 다녀봤지만 그 다녀봤던 곳 중에서는 강원도가 원탑이었던 것 같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네. 참 이렇게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느끼고 봤던 곳도 강원도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미시령 옛길을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지금 작년에 태풍 와서 폐쇄돼 있거든요. 오, 가셨다가 빠꾸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필이 진짜 많아요. 진짜 엄청 힘든데 올라가셨다가 자전거 집어 던지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거기가 그 미시령 고개라고 불리는데 맞죠? 고개 쪽인데 지금 터널 뚫리고는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터널을 지나려면 자전거는 좀 힘들어요. 차도 많고. 그래서 예전도로 미시령 옛길이라 해서 조금 돌아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백두산 여기 산맥 오색령이라고 해서 뭐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이게 고개만 넘는 곳도 있어요. 지금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자전거를 그냥 취미 이상으로 좀 매니아틱하게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서 김양희님처럼 귀신을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없지 않을 텐데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공감을 또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만큼 또 조심조심 해야 되는 또 운동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치기 제일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뭐 스노우보드? 요거 다음으로 제일 다치기 쉬운 것 같고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제가
최근에 우리 돌림 방송 들으면서 네. 귀족님들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 예, 들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게 들려요, 이런 촉이 좋아요, 혹시나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죠. 예. 근데 무시해라는 그 말이 쉽지 않은 것도 알아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또 드릴 수 있는 말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요 말인 게, 사실 제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거는 그냥 이제 넥스트 다음이 생겨요. 네. 그냥 생각 안 하면 그만인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 생각이 돌고만 들어와요. 결국 답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제 생활만 갇히게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생각 안 하셔서, 사실은 저 고시원 그때 한번 그러고 나서 좀 찐한 하루하루 꼭 네. 뭔가 있더라고요. 그날 딱 처음 보고 나서. 얼마 전에는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8층, 7층, 6층 다 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냥 넘겼어요. 누가 장난쳤다고. 그냥 의미를 안 두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고민만 하면 안으로만 파고들고 말만 돌고 결론이 안 나니까. 그냥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가능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김양희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더 심해지고 안 좋아지면 내 자신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 내 방어막을 스스로 깎아버리기 때문에 또 귀신들한테 더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걔들이 원하는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립을 시키고,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을 시켜서, 내 정신과 몸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잠식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걔네 능력이. 그쵸. 그러니까 또 김양희님이 또 그 생각이 나서 그런 질문 해주셨던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조근조근 정말로 설명 잘해주셨고, 표현을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수많은 귀신들을 목격을 해왔고, 걔네들이 하는 행동들을 봐왔으니, 이 행동 같은 것에 대해서 또 표현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실제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썸네일 때문이라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항상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앞뒤 옆 잘 보시면서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